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사용될 투표용지가 오늘부터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는 4일부터 이틀간 실시되고 사전투표 전날인 3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됩니다. 대선을 9일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하며 고향인 대구 경북 지역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걸고 외가가 있는 강원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과 50명 이상 모이는 행사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이 내일부터 중단됩니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지만 적절히 통제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 완화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봤지만 지난달 손실보상금 신청에서 제외됐던 업종에 대해 오늘부터 보상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숙박업소와 학원, 놀이공원 등 시설과 인원 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28만여 곳이 대상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에서 조건 없이 만나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 대표단은 현지 시간으로 28일 아침 만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회담 결과에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러시아 은행을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결제망에서 배제하기로 한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까지 거론하며 반발했습니다. 미국은 푸틴 대통령이 위협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난하고 추가적인 에너지 제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네, 20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까지 열흘도 안 남았는데요. 판세는 그야말로 안개 속입니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여론조사 속 민심 분석해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대선 정확히 따지면 9일 남았는데요. 대세 후보가 없는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대선 방송 여러 차례 했는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없었던 것 같고요. 아마 두 분도 마찬가지 느낌을 받으실 것 같은데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은 소수점까지 동률인 결과치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택수 대표님, 네. 최근 흐름을 볼 수 있는 여론조사 몇 개를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이제 어제 저녁 때 발표된 결과가 이제 합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리얼미터 오마이뉴스 조사고요. 또 하나는 한국갤럽 서울신문 조사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리서치 KBS 조사인데요. 네. 리얼미터 조사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는 이재명 후보 39.5 그리고 윤석열 후보 42%로 나타났고요. 심상정 1.8, 안철수 8.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 한국갤럽 조사인데요. 이 조사에서는 이재명 37.2, 윤석열 42.3, 심상정 3.5, 안철수 11%로 안철수 후보가 이 조사에서는 두 자릿수로 10%를 살짝 넘는 결과가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KBS 한국리서치 조사입니다. 이재명 39.8, 윤석열 39.8 말씀하신 대로 완전 동률로 나왔고요. 심상정 3.1, 안철수 8.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지금 막판까지 원톱 후보가 없다는 게 이번 대선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래 예. 들어서는 다자구도로 치러진 선거에서 이렇게 네. 1, 2위간 오차범위 박빙인 선거는 없었습니다. 이제 아주 과거에 뭐 97년도라든지 이회창 당시에 후보가 나왔을 때 김대중 당선자하고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인 적은 있었는데 선거 막바지까지 아주 이제 근소한 격차로 좁혀지긴 했는데 아무튼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아주 신승으로 끝났던. 네. 근데 그 이후에는 뭐 지난 2017년도에도 그렇고 큰 격차로 나타났었고요. 또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가 붙었던 2012년도에도 격차는 좁긴 했어도 네. 그래도 일관적으로 박근혜 후보가 좀 앞서가는 결과들이 나타났었는데 지금처럼 뭐 동률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예. 대체로 열세지만 또 이기는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대선은 근래 들어서는 참 보기 드문 네.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일주일 전만 해도 윤석열 후보 상승 흐름이 좀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최근 그 일주일 동안은 또 이재명 후보 상승세가 눈에 띄는 이런 상황이라 좀 엎치락뒤치락 계속 이런 흐름이에요. 변동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단일화가 무슨 여론에 지지율에 영향을 줬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 남아있는 유권자층은 MZ세대 여성 중도층이거든요. 네. 이른바 이념에 의해서
프레임 대결을 하고 있는 유권자층이 아닌 말 그대로 이익에 의해서 막판까지도 표심을 결정하지 않고 있는 유권자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TV 토론을 보고 또 단일화의 결과를 보고 또 이준석 대표의 행보를 보고 예. 또 여성들이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최근에 지지율은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큰 흐름은 뭐 박빙입니다. 그런데 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우세하던 추세가 지난주 초반까지였다면 이번 주 발표되고 있는 조사들의 결과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더 쫓아오고 있는 그런 예.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남아있는 9일 동안 사전투표도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는 바로 이번 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추세가 어떻게 된가? 항상 선거는 추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지되고 있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본인 지지층은 확고히 가져가고 있는 윤석열 후보와 예. 쫓아가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속도 싸움인 거죠. 네. 어떤 후보가 더 빠른 속도로 자기 표를 더 조금이라도 확대하느냐 이 싸움이에요. 네. 그러니까 박빙이다 보니까 어느 대선 때보다 작은 변수에도 좀 여론이 움직일 수 있는 변동성이 커졌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재미있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똑같은 기관이 같은 기간에 대선 후보 지지율을 조사를 했는데 이게 여론조사 방식이 ARS 방식이냐 전화 면접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이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네, 한국사회론연구소가 이제 평상시에 정례조사는 자동응답 방식으로 하는데 네. 최근 들어서 워낙 전화 면접 조사에서 일부 그동안에 밝혀지지 않았던 이제 샤 이재명 현상 이런 부분이 한 최근 1, 2주간 언급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확인 이제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것 같은데요. 자동응답 방식에서는 오차 범위이긴 합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1.8%포인트 높은 이재명 43.2, 윤석열 45.0 이렇게 나타났고요.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43.8.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36.1%로 자동응답 방식보다 한 9%포인트가량 네. 적게 나타나서 아마도 이제 윤석열 후보 지지층이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이 해당 KSY 조사에서 부동층으로 잡힌 것이 아닌가. 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나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조사기관의 이제 효과, 하우스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KSY 예전에 뭐 리얼미터나 KSY냐 한국갤럽이냐 과거 대선에서는 조사 기관 병에 따라서 뭐 크게 영향이 없었을 텐데 요즘은 유권자분들께서 네. 조사 기관들의 제휴된 언론사까지 대부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수 성향 매체랑 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보 성향 매체를 하고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도 염두를 해두고 응답률이 조금 차이가 나다 보니까 같은 샤이 현상이라도 어떤 조사기관에서는 샤이 이재명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조사기관에서는 샤이 윤석열이 나타나기도 하고 물론 이제 네.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죠. 뭐 그런 경향성이 조금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일부 이제 학자들이지만 여론조사 기관들의 결과를 이제 합산해서 네. 이제 하는 것들도 있는데 아무튼 유권자분들께서 이제 고르게 보시고요. 어떤 조사 기관이 정답이다라는 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경향성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배종찬 소장. 예. 조사가 설명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자동응답으로 했을 때와 면접원 조사로 했을 때 같은 기간이 같은 날짜에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을 보면은 자동응답은 1.5%입니다. 네. 그 이야기는 근데 또 안철수 후보는 5.9%거든요. 그러니까 다분히 지금 자동응답은 보수라도 그냥 보수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 지지층들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우리가 단정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동응답이든 면접원 조사든 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거의 같죠. 거의 같죠. 네. 그러니까 샤이 이재명을 운운하는 것도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근거 없는 정치적 해석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윤석열 후보가 면접원 조사를 했을 때는 36.1%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 결국 면접원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이택수 대표께서 설명하셨던 대로 무응답청 쪽으로 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 이야기는 결국 투표 적극성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와 투표 당일 날 여론조사에서는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을 했지만 예. 투표소로 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는 세대별 투표율이 반영되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신중해야 될 부분은
여론조사에서 어떤 후보가 앞서가고 있다고 해서 실제 선거 결과가 그대로일까? 그대로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거는 투표 특히 이제 세대 투표율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저는 사전 투표일까지 포함하면 투표일이 3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일 동안을 선거일로 투표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정치 진영과 세력과 하루만 이 날짜에 우리는 투표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두 개 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얼마나 투표 적극성이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는 조금이라도 달라지지만 그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것이 당락이 바뀌는 거죠. 예. 배종찬 소장님 짧게요. 네. 대선 후보 지지율뿐만 아니라 당선 가능성도 여론조사 그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나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그렇죠. 하면 됩니까?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죠. 예.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차기 대선 당선 가능성은 예.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그래프 말고 네. 면접 조사했던 걸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자 면접 조사 보면 지지율을 물어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았는데 당선 가능성을 물어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바짝 올라왔죠. 예. 이야기는 뭐냐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무응답이라고 응답했던 사람들이 예. 내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당선 가능성을 물어보니까 응답을 한 거죠. 그렇군요. 와, 여론조사 속에 여러 가지 숨은 민심까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야말로 지금 피말리는 초접전 상황이다 보니까 야권 후보 단일화는 이번 대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관련 이슈가 부상한 시점부터 안철수 후보 검색량도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요. 자, 구글과 네이버로 본 검색어 트렌드 박성원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지난 한 주 후보들 간 의혹 공방이 이어진 데다 단일화 이슈를 두고 진실 공방도 계속됐죠. 유권자들은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포털 사이트 검색어를 바탕으로 검색 트렌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첫 법정 TV 토론이 있었죠. 역시 이날 후보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특히 네이버에서는 지난주 초에 이 안철수 후보의 검색량이 하향 곡선인 반면 이재명, 윤석열, 양강 후보에 대한 검색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26일 이후 안철수 후보의 검색량이 이재명 후보의 검색량을 앞지르며 급증했습니다. 주말 사이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회동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과 후보들 간의 진실 공방이 이목을 집중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구글 트렌드 추이는 어떨까요? 역시 관심을 모았던 건 후보들 간의 TV 토론이었습니다. 21일과 25일 두 차례 이어진 TV 토론 당시 후보들에 대한 검색량이 급증했죠. 자, 이재명 후보 관련 검색어로는 기축 통화가 가장 많았고 윤석열 후보는 두 번째 TV 토론에서 논란이 됐던 일본군 발언이 많이 검색됐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절레절레 고개를 흔드는 모습이 관련 검색어로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앞서 네이버 트렌드와 마찬가지로 구글 검색어 추이도 이재명 후보의 검색량이 다소 떨어졌고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검색량이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V토론과 단일화 변수의 출렁이었던 검색어 트렌드, 여론조사에서는 어떻게 표출됐을까요? 계속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네, 그동안 보면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네거티브 이슈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검색량도 따라서 이렇게 많았었는데 단일화 이슈가 부상한 이후에 지난주 후보별 검색량에도 지금 보신 것처럼 변화가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검색량이 좀 늘고 윤석열 후보 검색량도 좀 늘어난 이런 모습인데 어쨌든 일주일 사이의 여론 변화는 이 단일화 이슈의 영향이 좀 가장 컸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최근 한 보름 사이에서는 안철수 후보에 의한 지지율 출렁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13일 날 윤석열 후보한테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했고 20일 날 다시 철회했다가 또 이제 어제는 윤석열 후보가 그와 관련된 그 과정을 또 소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일단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단일화 제안했던 13일 그때 예. 이후에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좀 상승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이제 철회하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그런 기자회견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약간씩 상승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박빙 구간에 있다가 조금 벌어지다가 또 좁혀지고 뭐 이런 상황이 결국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좀 비슷한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출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네. 일단은 이제 오늘부터 투표 용지가 인쇄가 되기 때문에 단일화 가능성도 적지만 단일화가 돼도 영향이 이제 크지 않은 않다. 구간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제 봐야 예. 되는 것이 지난 2010년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 때 당시에 심상정 후보가 투표용지가 이제 인쇄된 다음에 투표일로부터 3일 전에 아마 지지를 이제 유시민 후보를 지지하고 후보를 사퇴했는데 투표용지가 다 인쇄가 됐었고 예. 투표소에 이제 후보 사퇴했다는 이런 공고가 있긴 했는데 잘 못 봤습니다. 많은 네. 분들이.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당시에 당선이 됐고 격차는 19만 표 정도 됐었는데 네. 심상정 후보가 이제 사퇴한 걸 모르고 무효표가 된 게 18만 표였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유시민 후보 입장에서 아쉬운 대목이 됐었고 후보 사퇴하고 단일화를 했지만 결국 효과가 없었던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표용지가 인쇄된 다음에는 이제 과거 전례를 보면 이런 식으로 투표 단일화가 크게 영향이 이제 크지 않다 이렇게 예. 봐야 될 것 같아서 가능성도 없지만 효과도 많이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후보들 이름이 인쇄가 됐기 때문에 실익이 단일화가 된다 해도 거의 없다 네. 얘기를 하셨는데 실익을 빼고 안철수 후보는 만약에 끈이 하나 있다면 국민 여론조사 입장 이거 없으면 진정성 없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민 여론조사를 하겠다 만에 하나 윤석열 후보가 받는다고 했을 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은 한 겁니까? 뭐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경선 룰 협상 자체가 네.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렇죠. 적어도 한 조사 기간만 한 2, 3일 예. 걸리고요. 협상이 또 한 2, 3일 걸리다 보면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경기도 지사 선거 2010년 케이스랑 굉장히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 효과가 있으려면은 오늘 우리 방송 보고 윤석열 후보가 모든 걸 다 받아들이겠다. 국민 경선 여론조사의 조건까지 다 받아들이겠다. 내일 합시다. 단일화를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 측의 입장을 네. 다 받아들이겠다. 안철수 후보가의 예. 질문지를 만들어 와라. 예. 그것까지 다 수용하겠다. 그 그렇게 정도 하면 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내일 실행이 가능하죠. 예. 그러면 수요일 발표하고 사전 투표에는 단일 후보로 반영되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가면 이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네. 아니라면 단일화의 효과는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실익 얘기를 해주셨는데 단일화가 꼭 유리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건 아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자구도에서 윤 후보와 이 후보 간 격차가 5.1%인데 이거를 단일화해서 삼자구도로 봤을 때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 격차가 이보다 적어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후보 경쟁력으로 승부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보면 안 이게 된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왜냐면 여론조사 결과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끝까지 단일화를 안 하면 안철수 후보가 신경 쓸 수밖에 없죠. 세 가지 네. 이유가 있습니다. 단일화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 그래프 나오는데 윤석열 후보가 44.8%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안철수 후보가 정리되고 난 이후의 지지율이에요. 예. 안철수 후보가 있는 지지율과는 다른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44.8이라는 것은 실제 이번 대선에 이 당선 득표 선이 한 네. 45에서 46, 7 사이입니다. 그러면 당선 득표 선에 가까워지는 거죠. 네. 이건 상당한 의미를 반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목도입니다. 단일화를 하게 되면 지금은 9일밖에 안 남았는데 완전히 대선 블랙홀이 돼요. 단일화가. 예.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든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모든 것이 이제 단일화 쪽에 주목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단일화를 하게 되면 이제 중도층과 표심을 결정하지 않은 여성들이 안정감이 생기죠. 예. 단일화라는 것을 계기를 통해서 방아쇠 효과입니다. 결정을 하게 됩니다. 후보 쪽으로. 그러면 중도나 20대 학생층이 윤석열 후보 쪽으로 옮겨간다? 그것은 아주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또 보시는 견해도 밝혀주셨는데 남은 기간 동안 그럼 단일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결정을 해야 되죠. 이 발표를 시간에 해야 결정을? 되죠. 저희가 윤석열 결정하는 건 후보가 아니고, 예. 지금 30분 이내에 발표 안 하면 내일 해야 되는데. 사실상 힘들어진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단일화 영향뿐 아니라 지금 TV 토론 이후에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것도 관심인데 이제 한 차례 TV 토론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TV 토론 시청 후에 지지 후보 변경 여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바꾸지 않겠다. 10명 중 8명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네, 더 팩트 의뢰로 리얼미터가 이제 어제 그제 조사한 건데요.
TV 토론을 이제 시청한 후에 바꾸지 않았다라는 여론 79.5%, 바꿨다가 16.2%, 열의 한 8명은 바꾸지 않았고 네. 바꿨다는 열의 한 2명 가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지 후보가 없었는데 생겼다. 2.3%에 그쳤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강화 효과, 보통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는 그런 현상이 이번 여론조사에 나타났고 예. 실제 이후에 이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들이 그 전주와 비교해서 뭐 크게 지금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박빙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1, 2% 정도의 변화만 줄 수만 있더라도 TV 토론이 예. 이제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그다지 영향이 없었고 큰 영향은 생각보다 없다. 네, 피장파장이었죠. 이제 이재명 후보는 우크라이나 이제 대통령 관련된 발언, 예.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이제 한미일 그 연합과 관련된 일본 자유대가 뭐 한반도에 이제 진입할 수 있을지 여부 뭐 이런 네. 부분 관련된 논란이 피장파장 있었기 때문에 지지율 변화에는 크게 영향이 없었고 오히려 이제 주말 걸쳐서 그러니까 일요일 날 걸쳐서 진행된 여론 조사는 조금 윤석열 후보가 약간이라도 높게 나온 결과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북한이 이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20대 연령층에는 영향을 미치고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20, 30대는 현역과 이제 예비군 세대이기 때문에 근데 지난 주 초반과 후반을 보면은 특히 이제 20대 그리고 수도권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수 성향을 약간 갖고 있는 중도 보수층의 스윙 보터들한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수도권 20, 30대가 이재명 후보 쪽으로 조금 움직여지면서 박빙으로 나왔었는데 예. 주후반에 발표된 일부 여론사들은 또 윤석열 후보 쪽으로 살짝 기운 결과들이 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그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토론 이후 안보 이슈도 좀 여론에 네.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 남은 토론에서도 이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좀 봐야 될 텐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팽팽한 접전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중도층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네.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도층도 기관 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굉장히 팽팽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래프를 두 네. 조사를 동시에 보여주실 수가 있나요? 네, 지금 네. 동시에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네. 리얼미터 여론조사, 갤럽 여론조사 함께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예. 여기서 윤석열 후보만 보십시오. 윤석열 네. 후보만 보면 이재명 후보는 비슷하죠. 근데 윤석열 후보가 갤럽 조사에서는 34%로 중도층에서 이재명 후보보다는 6%포인트 낮죠. 낮거든요. 윤석열 후보 차이가 더 크군요. 그렇죠. 예. 근데 안철수 후보 지지율을 보면은 중도층 지지율을 보면은 갤럽 조사에서는 안 후보가 중도층에서 리얼미터 조사보다는 더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결국 중도층의 향배도 지금 단일화가 일간 완전히 물 건너가는 것이 확정이 되는 경우에 안 후보의 지지율에 따라서 윤 후보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는 안 후보가 완주하는 상황을 가정한 상태에서 완주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중도층을 어떻게 가져오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TV 토론까지 중도층 표심이 안 후보가 중도층을 대표하는 대선 주자니까 이 안 후보 지지층들을 윤 후보가 얼마만큼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향후 판세에 상당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죠. 예, 이택수 대표님. 네.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할 경우에요. 지금 안철수 후보에게 향한 후보자 지지율이 본투표까지 그대로 갈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제 완주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고 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태규 의원도 지금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완주 가능성이 더 커 보이고요. 예. 안철수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 결과 대략 한 8%에서 많게는 10% 초반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거비용 보전 50% 받을 수 있는 기준이 10%잖아요. 그러니까 예. 10% 정도의 득표를 할 수 있느냐 여부가 안철수 후보가 이제 완주의 가능성을 또 따져볼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 될 텐데 일단 이 정도면 10% 이상 득표할 가능성은 이제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실제 부동층을 제외한 점유율은 한 10% 정도 되고 안철수 후보가 과거 선거에서는 여론조사보다 실제 한 1, 2%를 더 득표를 했어요. 양강 후보에 집중돼 있는 현상 때문에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국민의힘 계열 후보가 조금 더 지지율에서 많이 나오고요. 예. 이제 중도층의 지지를 이제 많이 얻고 있는 안철수 후보는 실제 여론조사에서 뭐 다 그런 것은 아닌데 한국갤럽은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잘 나오는 편인데 또 다른 같은 전화 면접이라도
10%안 되는 조사 결과들이 많이 예. 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제가 봤을 때는 10%가량은 투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본 듭니다. 투표에서 대략 10% 네, 10% 정도의 포인트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예. 차원에서 결국에는 또 심상정 후보나 또 기타 후보 한 5% 정도 득표를 한다고 보면은 예. 나머지 85%를 이제 갖고 양강 후보가 싸우게 되는 것인데 예. 아까 배 소장께서 한 45% 정도 안팎 득표하면 승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85%를 이제 절반 나누면 네. 이제 한 43대 42 싸움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 43 이상이 되면 굉장히 유리한 구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이제 여론의 향방을 세대별 지역별로 나눠서 좀 볼 텐데요. 네. 배종찬 소장님이 항상 50대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중요하죠. 하셨는데 50대 여론 최근 흐름하고 네. 그리고 20대는 남성하고 여성하고 좀 여론 흐름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세대별 특징을 좀 짚어주실까요? 그렇죠. 이게 왜 우리가 MZ 세대 참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선에서는 투표율이 중요한 거죠. 네. 왜 지지하는 사람 많으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투표소를 가서 투표를 예.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연령대별을 보면은 20대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는 추세고 30대는 또 팽팽해졌어요. 네. 팽팽해졌고 50대에서는 윤 후보가 또 앞서가고 있는데 이렇게 50대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서가고 이재명 있나요? 후보가 앞서가고 있죠. 네.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데 예. 이 10살 단위로 구분을 했을 때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게 50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왜 중요하냐? 예. 지금 나오는 이 지지율은 세대별 투표율이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대별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표하느냐. 네. 지금 투표 적극성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50대와 60대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50대는 대체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면 투표하겠다고 했다면 응답했다면 투표로 갑니다. 근데 20대는 과연 투표할지 말지 예. 이 부분이 윤석열 후보에게는 상당히 이제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만큼 또 이재명 후보는 50대에서 지지율을 더 끌어올려야 되는 예. 그런 또 과제가 놓이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남녀를 보면은 20대의 경우에는 남성들은 대체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거든요. 네. 근데 여성들은 또 달라요. 여성들의 경우에는 네.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쪽으로 한쪽으로만 확 쏠려 있지는 않거든요. 예, 저희 그래픽 좀 바꿔주실까요? 이 20대 그 세대별 예 남녀의 차이를 보실 여론조사 수가 있죠. 차이를 좀 보실 수 그래서 있죠. 보시면은 예. 20대의 경우에는 남자는 절반 이상이 윤석열 후보입니다. 예. 근데 여성의 경우에는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근소하게 이재명 후보가 32.4%, 24.8% 이것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 이것도 20대 남자 유권자가 투표소에 갈 때 이 파괴력이 발휘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표심을 나타내고는 있지는 않지만 남아있는 20대 여성들이 과연 어떤 표심을 향후 가지게 되고 이들이 투표소에 간다면 또 20대 표심은 여론조사와 지켜보는 것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군요. 지금 20대 여성하고 50대 같은 경우는 어느 한쪽을 완전히 편들어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렇죠. 앞으로 이 표심이 어디로 갈지를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자 이택수 대표님은 지역별 민심 변화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떤 변화가 좀 눈에 띕니까? 그러니까 최근 이제 서울 같은 경우가 예. 이제 대표적인 스윙보트 지역인데요. 인천 경기는 이제 경기도지사를 했던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박빙으로 상대적으로 예. 서울보다는 괜찮았습니다. 다만 서울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계속 강세를 나타냈었고요. 예. 최근 이제 부동산 시세가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특히 이제 강남에서도 좀 하락세가 보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서울에서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었습니다. 지난주 예. 초반까지 좀 두 후보가 혼조세, 박빙으로 바뀌는 듯 보였는데 주후반엔 약간 벌어지는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팽팽한 조사 결과들도 있고 윤석열 후보가 아직은 앞서는 결과들도 있는데 일단은 인천 경기는 박빙, 또 영남권은 윤석열 후보가 지속 우세, 호남권은 이재명 후보가 한 60% 초반 보이다가 조금 많이 증가해서 네. 60% 후반까지 지지율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관건은 이제 늘 그렇듯이 이제 서울, 그다음에 대전, 충청입니다. 대전, 충청도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 아버님의 고향이라는 예. 점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지속적으로 우세를 보였던 지역인데 예. 이번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또 팽팽하게
오차 범위 내긴 합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조금 높은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저희 여기 그래픽에는 없습니다만은 대전 충청 지역 민심도 지금 팽팽하게 네, 그래서 이제 나타나고 있다. 원래 예. 서울하고 혹은 뭐 인천 네. 그리고 대전, 충청 이쪽 지역에서 전체 득표율과 굉장히 비슷한 바로미터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예. 네, 그런 차원에서 현재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런 지역들이 윤석열 후보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가 지금은 팽팽한 쪽으로 예. 다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울 지역과 인천, 경기, 대전, 충청을 좀 유심히 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월 2일에 마지막 법정 TV 토론회가 진행이 되고요. 다음 달인 3일부터 투표 마감 시일인 9일 오후 6시까지 네. 선거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는 할 수 있되 이거를 공표는 일절 금지되는 이런 기간이 되는데 질문 드리기 전에 지금 오늘 두 후보 뭐 유세 일정이 굉장히 빡빡한데요. 윤석열 후보는 오늘 강원도를 돌고 있는 상황이죠. 윤석열 후보 지금 현장 유세가 시작된 것 같은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런 정권 처음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죠? 맞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부정부패가 많으면 이렇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여러분 언론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지만 저 경기도 성남시에 판교 대장동 개발하는데 김만배 일당이 3억 5천만 원 들고 가서 1조를 챙겨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 만들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정당은 어느 정당입니까?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죠. 민주당이라고 다 이상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식 있는 정치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민주당의 주축인 사람들이 바로 이 지난 5년간의 정권을 망가뜨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 부정부패의 몸통 이재명을 내세워 집권을 또 연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제 말, 오늘 말, 내일 할 말, 다른 거짓말 금메달리스트가 누굽니까? 우리 시군민 여러분,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도대체 이런 사람을 5천만 국민의 운명이 걸려있는 국가 최고 의사결정권자에 내세운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건 국민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정권에 뭐를 더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우리 시군민 여러분들은 지구상에서 전체주의 독재가 가장 심각한 저 북한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 살고 계십니다. 국가 안보에 대한 의식이 대한민국의 다른 어느 지역에 사시는 분들보다 강하십니다. 맞죠? 맞습니다. 자, 금년 들어 벌써 핵 탑재를 시킬 미사일 발사 실험을 8번이나 했습니다. 이 민주당 정권은 이거를, 이 위협적인 도발을 국제사회가 전부 도발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도발이라는 말을 못 씁니다, 이게. 마치 홍길동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게 제정신이고 상식입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핵탑재 미사일 한 발이면 대한민국이 쑥대밭이 되는데 그 핵을 투발할 미사일을 계속 쏴대는데
이걸 도발이라고도 못하고 소 닭 쳐다보듯이 보는 이게 정부 맞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 정부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철진한 민주화를 위장한 좌파 혁명 이념에 빠져있는 운동권 패거리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도대체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이 물결에 우리가 올라타야 하는 이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권력질하고 시퍼렇게 돌아다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기가 거짓말, 속임수입니다. 진상을 알고 이런 사람들에게 표 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고방식이 반미입니다. 친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80%는 반미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미국 가서 미국 대통령하고 뭐 협정을 맺는 것처럼도 하고 겉으로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만은 실제 이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와 발언과 정책을 보면 전부 이거는 반미입니다. 그리고 친북 굴종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사고방식을 네, 자 윤석열 후보 외가가 있는 강원도 유세 현장에서의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이재명 후보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는 이런 발언들 듣고 오셨는데, 자 이재명 후보는 고향인 TK 그 유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발언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대구 시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여기 보셨지요? 자, 여기는 그런 대로 먹고 사는 수도권이다. 중부 수도권. 이제 남부 수도권을 만들 건데, 이 북부는 누가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네, 감사한데 저는 일단 남부 수도권 열심히 만들고 북부 수도권은 우리의 다음 세대라도 반드시 만들도록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여러분.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 이재명을 환영해 주시고 기대해 주셔서 제가 힘이 불끈 납니다, 여러분. 이재명. 여러분,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수도권 일극주의, 수도권 집중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한때 우리 산업화 시대에는 우리가 가진 자원이 적으니까 마치 7남매, 9남매 중에 큰아들만 싹 골라가지고 대학 보내고 거기다가 막 다 몰아줬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혼자 대학이라도 가고 유학이라도 가고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돈 벌면 집안도 좀 풍성해지고 그럼 동생들도 먹고 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틀린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대한민국 자원이 부족할 때 수도권에 집중해주고 특정 기업들 골라가지고 집중 지원해서 성과 냈습니다. 소위 낙수 효과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재벌 체제로 문제가 됐고 이제 수도권 집중으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는 바꿀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한쪽으로 몰아주기 작전이 유효하질 않아요.
지나치게 양극화되고 지나치게 불경쟁하고 지나치게 격차가 많아가지고 이제 비효율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방은 인구가 줄어들어서 소멸한다고 아우성이고 수도권은 지금 중부 수도권은 미어 터져가지고 폭발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있던 경기도 광주에 가보니까 이거 무슨 6.25 동남 피난길도 아닌데 학교 운동장에 컨테이너 놓고 수업하고 있어요. 학교가 없어가지고. 출근길은 2시간씩 걸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의 미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균형 발전은 지방이든 시에나 아니면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국가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핵심 정책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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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더불어민주당 추구해왔던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 이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해낼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지방에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고 지방에 더 많은 인프라, 도로, 항만 구축하고 대구도 빨리빨리 정부 재정 투입해가지고 공항 옮기고 거기다 기업도시 만들고 복합타운 팍팍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재명! 여러분, 이재명! 이재명! 제가 짧은 시간 10여 년 공직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결국은 최종 의사결정권자, 시장, 도지사, 대통령의 의지와 용기, 추진력, 이게 문제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밀어붙여가지고 필요한 일 해낼 사람, 유능한 대통령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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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으로 지금 대구 경북도 통합해서 메가시티 만들려고 노력하지요. 부울경도 지금 하나의 경제권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 똑같은 노력하고 있어요. 이것도 필요한데 지금 이 정도 규모 가지고는 국제 경쟁에서 경쟁력이 생기기 쉽지 않다. 그래서 대경권, 부울경, 전남 광주, 전북, 제주 묶어서 중부에는 서울, 경기, 충청 중심으로 충분한 발전을 해내고 있으니까 이제 새로운 거대 경제권, 남부 수도권 만들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이재명 후보의 그 TK 지역 유세 과정에서 발언도 듣고 오셨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불공정 문제, 자 이거 해결하겠다. 유능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주로 시간을 많이 할애한 이런 모습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자,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두 네. 후보의 발언 듣고 오셨는데 앞서 그 윤석열 후보 유세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도덕성을 굉장히 비판하면서도 민주당에 양식 있는 정치인들 많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앞서 민주당이 어제 의총에서 정치개혁안 의원들이 결의도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조원준 후보한테까지 이제 전화를 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다 보니까 네. 양쪽 다 지금 내가 통합 후보 적임자다 이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중도층을 예. 확보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누룽지 대선입니다. 누룽지 팍팍 대선이요? 긁어 모을 수 있는 표를 한 표라도 다 가져와야 돼요. 더 가져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균형 발전, 예. 윤석열 후보는 통합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실질적이냐, 예. 진정성이 중요하겠죠. 그 진정성이 전달될 때 중도층이 마음을 먹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 상황을 다 알다 보니까 두 후보의 메시지가 이렇게 중도층을 겨냥한 메시지에 좀 집중된다 이런 분석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전화 폭탄, 문자 폭탄이 오고 있습니다. 한번 만져보세요. 얼마나 뜨거운지.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예. 또 여러 차례 우리 안 후보께 전화 통화를 시도도 하고 또
문자 메시지로 제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 9시 단일화 결렬 통보를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과거에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안 후보님께 전화를 드리거나 문자를 드리고 나면 그쪽 관계자에게 전화를 제가 드렸다, 문자를 드렸으니까 보시라 하는 말씀은 계속 전해드렸고 그쪽으로부터 보셨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크시기 때문에 투표 전날까지도 노력은 계속해서 할 생각이다. 이런 투표 전날까지도 계속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야권 후보 단일화의 결렬 책임을 안철수 후보에게 덮어씌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 일부를 윤석열 후보의 지지로 돌아서게 하겠다는 그러한 계산이 작용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후보님한테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만나려고 시도를 했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거 누군지 모르겠어요. 계속 전화가 옵니다. 제가 이 전화로 어떤 통화나 어떤 시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짓을 하는 것이 과연 협상 파트너로서의 태도인지 이것은 저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이제 29,000통 왔어요. 이제 좀 있으면 3만 통 되겠네. 아, 참 심하다. 2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하늘빛은 다소 흐리지만 공기는 부드러워졌습니다. 서울 기온이 10.2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은 10도까지 올라서 오늘만큼 포근하겠습니다. 여전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한데 내일은 이 건조함을 해소해줄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제주도에 최고 20mm, 그 밖의 내륙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요. 강원 산간에는 최고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대기가 점점 탁해집니다. 내일 충북과 대구는 종일 먼지 농도 나쁨이 예상되고 그 밖의 내륙에서는 오후부터 밤 사이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5도, 광주는 8도로 오늘보다 2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13도로 오늘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월요일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